오산시 세교 3지구가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에 포함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과감한 정책 지원을 위해 도시공사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시가 군비행장 주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전술 항공작전기지 때문에 무려 70여 년이나 발전이 멈춰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인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지난 봄부터 시흥 연꽃 테마파크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식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시흥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오산시 세교 3지구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신규 택지로 지정됐습니다. 3만 1,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발표가 되자마자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인근 미분양 아파트가 순식간에 완판됐고 외지인들의 매수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6년 입주 예정인 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인 오산 세교 3지구 바로 옆인 세교 2지구에 조성 중입니다. 지난달 일반 공급 접수에서 미달났지만 신규 택지 발표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갑자기 분양 사무실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나머지 계약 물량이 완판된 겁니다. 3지구가 수요일 날에 발표가 났거든요. 오산 3지구가 세교 3지구가 발표 나가지고 고객님들이 흐르륵 오셔가지고 다 마감 쳤어요. 세교 3지구 인근 부동산에는 외지인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팔려고 내놓은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토지 소유주는 호가를 천정부지로 높이고 있는 상황. 신규 택지 대로변의 땅은 호가를 2배 넘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주구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미분양난 아파트들 그런 것들이 좀 소진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토지라든지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조금씩 좀 들여놓고 있고. 정부의 신규 택지 발표 이후 오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산 세교 3지구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공급량도 많다 보니 이 일대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기존 주민들의 거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총 3만 1,000가구가 예정된 오산 세교 3지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지와 가깝고 대규모 주거지인 세교 1, 2지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 KTX 개통을 앞두고 있고 GTX C노선 연장을 기반으로 철도 접근성도 좋아집니다. 세교 1, 2, 3지구가 모두 조성되면 약 8만 가구의 세교 신도시가 완성되는데 이는 동탄 1신도시보다 큰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오산시는 이를 기반으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 자족도시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오산도시공사 출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세교 3공공주택지구가 현실화돼야만 비로소 세교 1, 2 지구만 있을 때 발생하는 기형적 개발을 막을 수 있고 세교 1, 2, 3 지구를 아우르는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 자족도시 오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규 택지 발표로 일대 부동산 시장은 당장 들썩이지만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신규 택지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전 청약까지 최소 3년 이상, 실제 조성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거주 계획이 아닌 투자 목적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용인시 이동읍 일대도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에 포함됐습니다. 16,000가구 개발이 예고됐는데요. 이미 지난 3월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터라 겹호재를 맞게 됐습니다. 경기 남부 최대 관심 지역으로 급부상한 용인 이동 지역의 상황, 김효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인 이동읍 지역이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된다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정부 발표에 이동읍 일대 228만 제곱미터, 16,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짓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이미 용인에서는 반도체 첨단 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남사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지난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발표로 남사와 이동읍 일대 부동산은 최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반도체 이슈로 지역의 유일한 아파트 단지 물건은 사라지다시피 했고 지구에 포함된 토지는 호가가 2배 이상 뛰어오른 상태입니다. 땅이라도 사고 싶다 하는데 그게 기대치에 너무 높아요. 지주분들이 너무 좀 반도체 때문에 2배, 3배 이상씩 꽁충 또 오른 상태고. 국가 산단 지역에 들어서는 16,000세대 규모 이동지구는 생활과 상업, 교육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용인시는 이동지구를 일과 동시에 교육,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족 신도시로 성장시킨다는 각오입니다. 인재들이 교통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교육도 잘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신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직주락이라고 그러죠. 직장과 주거 또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이 함께 어우러진 훌륭한 하이테크 신도시가 용인 이동읍에 조성될 것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계획된 사업들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개발 사업마다 발목을 잡아온 보상 문제와 교통을 비롯한 인프라도 과제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작되면. 지금도 반대하는 분이 있거든요. 원주민이.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올려라. 못 나간다. 원주민이 주로 가지고 계시고. 자족 기능의 안착이라든지 교통망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입주민 초기 입주자 불편 없이 이제 고질적인 어떤 교통망 불편 문제를 예산 확보나 개발 시점의 준수 이런 걸 통해서 이뤄내야 된다는 점들, 이런 부분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인시는 신규 택지 조성과 함께 반도체 국가 산단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공람 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 행위를 제한해 보상 투기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이렇게 한쪽에선 신규 택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평택시엔 무려 70년 넘게 개발을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공군 비행장이 2개나 있어 전체 면적의 40%가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인데요. 평택시가 1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을 일부 완화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이 다닥다닥 붙은 마을. 좁은 골목뿐 도로와 주차장 한 켠을 보기 어렵습니다. 길이 없어 화재 등에 취약하지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높은 건물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파트를 건설해도 13층 이상 짓기 힘듭니다. 이곳은 오산 비행장 근처인 평택 신장동 일대입니다. 면적이 넓지 않은 마을은 층고가 15층 이상 나와야 재개발이나 도로를 낼 수 있는데 비행장 근처는 고도 제한에 묶여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든 간에 감내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다 바뀌는 시대에 살면서 너무 좀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평택에는 전국의 전술 항공 작전기지 16곳 중 2곳이 있습니다. 국내 전술 항공 작전기지가 2곳인 지자체는 평택시가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평택 전체 면적의 38%인 185.4 제곱킬로미터가 건축물 충고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특히 신장동과 도곡동은 지역 면적의 100%, 팽성읍과 서탄면, 서정동 등은 90%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이 묶인 지 한국 전쟁 이후 70여 년. 평택 지제역 부근은 대기업 등의 입주로 큰 성장을 거둔 반면 비행장 주변 마을은 화재에 취약하고
도로 등 기반 시설마저 부족합니다. 이 같은 규제를 풀기 위해 평택시는 비행안전 영향 용역을 추진해 완화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별 건축 심의를 통해 1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부 등의 관련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수십 년째 호소에 나서고 있다며 이제는 평택 시민 요구를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와 공군, 주한미군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항공기 소음과 고도 제한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평택시.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평택시 호소에 이제는 정부와 미군이 답변할 차례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광명과 시흥시가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는 교통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ICT를 도입한 첨단 도시로 자율주행과 드론 등 차세대 이동수단 이용이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두 도시는 광명, 시흥 3기 신도시를 초연결 모빌리티 허브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해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광명과 시흥은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해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 단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시흥시는 전 세계 5천여 마리만 남은 천연기념물 저새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새가 찾아온 시흥 연꽃 테마파크를 서식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흥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고 저새 때문에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먹이를 준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새 때문에 혼란에 빠진 시흥 지역 상황, 김성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유수지 일대에 모인 많은 사람들. 멸종위기의 저새 서식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모였습니다. 300m 정도 떨어져 있어 실제 모습을 보려면 망원경은 필수입니다. 아쉽게도 이날 저새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새가 찾는 것만으로도 기쁠 따름입니다. 멸종위기종이라고 들었는데 또 이거 인천에서 볼 수 있어가지고 뜻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랑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아침부터 좀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5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희귀동물 저새. 인천시는 저새 서식 환경 보존을 위해 생태학습관을 조성하고 10여 년 전부터 보호 활동과 체험, 교육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되게 오랜 기간 지금 15년이 거의 넘게 그렇게 보존하고 있고요. 저새를 보존하는 건 물론 시민들도 보존을 해야 되겠지만 시 당국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학계에서도 저새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활동과 그다음 프로그램과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시흥 연꽃 테마파크의 모습입니다. 휴대폰으로 촬영 가능한 거리까지 저새들이 다가옵니다. 이 앞에 한 4m 정도까지 오는데 친해지지 안 오잖아요.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으니까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조류 전문가는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얘를 찾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당시 일부 주민들이 먹이를 챙겨줬는데 이것이 저새가 즐겨 찾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종 개발로 저새의 서식지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만한 장소가 극히 드문 만큼 민관이 협력해 잘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식지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서식지가 좀 좁거나 서식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하고 관민이 같이 협동으로 해서 어떤 시흥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적극 앞장서서 그냥 하는 것도 윈윈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새 서식지 보호에 지자체는 관심 바뀝니다. 시흥시는 저새 보존 정책도 앞으로의 계획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멸종위기종 관련해가지고 저새를 보호하자 이건 따로 캠페인이나 지금 정책을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뭐 저새 보존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계획이 없는 거고요.
네, 구체적인 건요. 저어새를 시조만큼이나 귀하게 여겨 보존에 힘을 쓰고 있는 인천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저어새로 인한 민민 갈등이 벌어졌는데도 시흥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어새 때문에 피해를 본 농민들의 소송 제기 움직임에도 모른 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민원을 넣어도 뭐 어떠한 소식도 없고 서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담당자가 이제 자기들은 처리 못한다 그렇게 연락이 오니까. 시흥 연꽃 테마파크에 선물같이 찾아온 저어새. 환송회까지 열며 잠시의 이별도 아쉬워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선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들의 서식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곳 시흥 연꽃 테마파크는 저새들에게 낙원일지 모릅니다. 앞으로 지켜질지 사라질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렸던 안산 시화호는 수년 전부터 철새의 낙원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현재 멸종 위기인 새가 무려 10종, 2,300여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이곳도 시흥의 연꽃 테마파크와 같이 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m가 넘는 큰 몸집의 새하얀 털, 오렌지색 부리 위에 검은색 혹,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혹곤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노란색 부리를 가진 이 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큰곤입니다. 흔히 백조로 불리는 곤이들이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이곳은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렸던 시화호. 시화호와 대부도가 맞닿아 있는 대송습지 또는 대부습지로 불립니다. 백조의 호수 같은 이곳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도 살고 있습니다. 안산시와 해양환경교육센터가 지난 9일 조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멸종위기종의 새가 무려 10종, 2,300여 마리나 확인됐습니다. 바다에 시와 방조제를 쌓아 만든 간척지에 농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생겨난 습지가 철새들의 낙원이 된 겁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좀 통제되어 있잖아요.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사람의 간섭이 적은 거, 그게 제일 아마 큰 것 같고. 바닷물을 가든 습지가 민물이 됐고 다양한 수생 동식물이 풍부해지면서 매년 귀한 철새들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시화호의 대송습지가 겨울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이자 도래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멈춰선 개발이 재개되면 철새들의 낙원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거기가 바다였던 곳인데 저희가 메꾼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 간척 농지 전체를 다 바꾸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수면에서만이라도 기존에 살던 생물들이 좀 같이 살면 좋겠다, 사람이랑. 그런 마음이죠, 뭐.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대송습지 일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평가됐지만 아직까지는 어떠한 보호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안성환경국립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이 추진됩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한경국립대의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5일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한경국립대에 정원 100명 내외의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갑자기 추워지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는 난방용품, 지난해 사용하셨던 난방용품 꺼내셨나요?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전기 매트의 경우에는 사용 전에 이렇게 안전이 인증된 KC 마크가 있는 상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매트를 오랫동안 보관하셨던 만큼 훼손된 곳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열선 온도 조절기를 켜서 열선이 끊어진 곳은 없는지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우리 두꺼운 라텍스나 매트, 두꺼운 이불 같은 경우에는 출결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이불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요. 취침 시간이나 우리가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저온 화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5도에서 37도 정도의 저온을 유지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매트 위에 있을 경우 과열이 발생돼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기는 매트 밖으로 놓아두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동이 용이해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 히터의 경우에도 이렇게 빨래나 이불, 커튼 같이 불이 잘 탈 수 있는 물건들은 멀리 치워두시고 충분한 공간을 두시고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겨울철 자주 사용하는 난방용품들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꼭 알아두셔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이재현입니다. 사계절 중 겨울은 난방기구의 사용과 실내 활동의 증가로 화재의 위험성이 더욱 높은 계절입니다. 2021년 12월 19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전기매트에 전선이 눌려 끊어지며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고 2023년 11월 7일 서울의 한 빌라에서도 전기매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국의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는 총 1,382건이 발생하였고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자주 사용하는 전기 매트와 전기 히터의 경우 계절용품인 만큼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사용 전 꼼꼼한 점검은 필수. 또한 동파 방지를 위해 계량기의 배관이나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전기 열선의 경우에도 충격을 주거나 겹쳐서 사용할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옷가지나 스티로폼 등 보온재나 탈 수 있는 가연물은 꼭 제거 후 사용하고 특정 부분이 접히거나 훼손되었다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겨울철 매서운 추위보다 더 무서운 화재. 꼼꼼히 대비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